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게 아, 4라운드죠? 네, 4라운드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이제 보시는 대로 전북현대 대 강원FC 경기입니다. 강원FC가 이제 거의 경기 막판이었죠. 이제 가브리엘 선수가 밀고 들어가서 사실상 이제 우당탕에 가까웠죠. 수비를 제압하면서 또 넘어지면서 머리로 내준 거를 이제 김경민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강원이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강원이 가져갔지만 그래도 경기 주도권 또 전북이 쥐고 있었고, 근데 전북이 또 주도권 쥐고 있었지만 또 경기 내용으로 강원을 어떻게 보면은 만족할 만큼 압도하지 못했던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을 같이 보면서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불안하다.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양 팀 다 공이.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갈까 싶고, 어,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강원 FC부터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시즌 초반에는 지도자 선생님들도 바뀌고,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박창현 감독님이 이제 그 시즌 중반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시즌 준비를 처음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대구가.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승점도 좀 빨리 지금부터 쌓고 있고 초반부터 쌓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 3월 정도, 2월 3월 정도에는 최대한 이제 많은 팀들을 한 번씩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딥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시즌 초반에는. 왜냐면 팀이 바뀌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경기를 리뷰하면서 전북 얘기보다는 강원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이제 강원을 사실 고른 거예요. 왜냐면은 변화가 좀 있었고, 네, 이제 정경호 감독님이 이제 처음으로 감독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이 좀 약간의 어떤 기대감들과 이런 평가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강원 얘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전북이 또 최근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또 전북 얘기도 좀 할 게 있어요. 제가 느낀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같이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강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북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일단 한번 강원 얘기 또 바둑을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전제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제가 강원 경기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좀 이렇게 그래도 90분 전체 다 본 거는 이번 경기가 거의 처음인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포항전이었는데 그거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막 이제 경기가 겹치거나 하면 또 두 개씩 보고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 경기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주 딥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리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강원은 지난 시즌하고 큰 틀에서 바뀐 건 없구나. 물론 이제 지도자 선생님이 윤정환 감독님에서 정경호 감독님으로 이제 당시 코치님이셨지만 이제 그거 바뀌었지만, 역시 이제 이 팀의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런 팀에서 중요한 임무를 하셨던 코치님이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제가 리뷰했던 걸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정경훈 감독님, 그러니까 예전에 성남에서도 그랬고 또 이제 그 상주 상무 시절이죠. 그 시절에도 이제 있으셨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숫자 싸움에 이제 이 좀 공을 많이 들이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채용해서 쓰시는 그런 지도자 선생님이신데, 이번 지금 강원의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핵심이었던 그 저기 왼쪽 수비수인 이기혁 선수가 이 변형 스리백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거기에 핵심이 돼 있고, 그 오른쪽 저기 오른쪽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수비수 오른쪽 풀백인 선수 강준혁 선수죠? 이름 맞나요?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99번 선수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려요. 이제 이 선수도 지금 뭐 거의 뉴페이스잖아요. 사실 새롭게 나타난 선수인데 잠시만요. 찾아봐야 되겠다. 혹시라도 제가 이름을 틀리는 그런 실례를 저지르면 안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강준혁 선수 99년생이네요. 자, 충남 아산에서 뛰다가 이제 일로 왔군요. 제가 충남 아산 경기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강주혁 선수.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강원 FC에는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죠. 근데 이 선수랑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좀 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듯이 처음에는 수비할 때는 보통 4-4-2로 섭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비수로 강주혁 선수가 나오고 이기혁 선수가 왼쪽 수비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리 쪽에는 잘 뛰는 김동현과 이유현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데, 이거는 이제 수비할 때 이렇게 4-4-2 형태로, 혹은 이제 저 이상원 선수도 도와주면서 허리가 5명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포백 수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공격 전개 때는 바뀌는 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강준혁 선수가 바깥쪽, 제일 바깥쪽,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축구에서 유행하는 개념, 요 채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5개로 나눠가지고 여기 1번 채널,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 명씩 배치되는 형태를 좋아한다. 최근에 이제 이 그런 어떤 하프 스페이스를 써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지금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왼쪽에는 이번 경기는 윤일록 선수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 윙어였고, 이상원 선수는 프리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앞에서 공격을 같이 이끌어줄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고, 코바체비치가 여기 이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었던 이지호 선수가 수비할 때는 이제 측면으로 수비를 도와주지만 이 강주식 선수가 올라올 때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직접 골을 노릴 수 있는 이쪽 약간 이 4번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움직이고 바깥쪽에 이제 강주식 선수가 나가면서 이렇게 바꿔지는 형태로 이제 숫자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게 뭐 물론 다른 선수들이 영입이 된다 그러면 다른 콘셉트로 나오겠지만 이번 경기는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시즌하고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게, 지난 시즌에 있는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는 와이드하게 쓰는 것도 서긴 했습니다만 요때 좀 돋보였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됐습니다. 여기서 이 안쪽으로 본인이 들어오면서 바깥쪽에 있는 선수를 두고 본인이 이제 요쪽 라인을, 요쪽을 이제 풀백이 책임지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와 있고 언더랩도 굉장히 잘 나가고 이런 스타일의 어떤 경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이제 이쪽 바깥쪽을 강준식 선수한테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숫자를 공격을 좀 충분히 늘려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고, 이 허리 쪽을 지키는 김동현 선수라든지, 김동현 선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은 후방에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동력과 그 기술과 빠따를 모두 갖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갖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공격의 키를 잡고 이제 좌우 전환을 많이 시켜주고, 최근에 이제 이유현 선수도 미드필더 쪽에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쉽게 합니다. 풀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나오면 반대로 그냥 딱 전환 가볍게 때려주는 식으로 하고 수비가 다 많이 해줘서 이쪽은 좀 지켜주는 형태고, 이기혁 선수가 여기로 덜어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이쪽은 주로 지켜주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앞에 이제 숫자를 늘려는 형태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되고 이 변형 3백을 세우면서 이기혁 선수가 이제 또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수원FC 있을 때도 미드필더로도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도 잘 다루고 볼줄도 좋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뒤쪽에서 볼을 돌리면서 상대가 압박을 나오더라도 낭비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돌려가지고 풀어가는 걸 많이 이용하고, 여기서도 이제 숫자 싸움을 많이 건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뒤쪽에서 돌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뒤쪽으로 밀려나거든요. 이렇게. 그죠? 밀려나겠죠. 전방 압박 걸면은 백패스 할 일이 생기면은 막 밀고 나오니까, 요렇게 됐을 때 뭐 걷어내는 것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럴 때 이제 앞에 있는 이상원 선수가 내려와서 숫자를 하나 늘려주면서 이제 허리 쪽에서 이제 가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한두 번 정도 딱 풀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압박을 들어왔는데 이상원 선수가 이제 앞쪽에 있다 뚝 튀어나와서 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연결해주고 올라가서 여기 한번 벗겨냈다. 그러면 이 수비진은 다 내려가서 같이 수비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간격이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여기 뚫렸으니까 내비둬야지 하고 빨리 안 내려오고 여기 4명이 그냥 이렇게 맞닥뜨리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뭐 사실상 역습에 그냥 당하는 수준이니까 이쪽으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사실 내려간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탈압박에 성공하면 내려가면, 그때 이제 여기서 뭐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빨리 안 가더라도 여기서 다시 연결해주고 본인이 올라가면 아까 본인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3위 빌드업을 다시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공격 미드필더 위치에서 움직이는 이상원 선수가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공격이 안 풀리거나 상대가 압박 심할 때는 도와주면서 숫자를 하나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경호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싸움의 어떤 그 논리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했죠. 아무래도 그 텔레비전 화면에서 이쪽 오른쪽 아래쪽에 보였던, 예, 요쪽이 좀 잔디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압박당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 이제 속도가 안 나고 잔디가 또 울퉁불퉁하다 보면 정확하게 안 가고 해서 좀 애를 먹는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패스 템포도 상당히 좋고, 이거는 지난 시즌에 잘했던 겁니다. 그 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울산 우승 확정된 경기에서 이상훈 선수가 골 넣었잖아요. 환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현 선수 골을 키 넘겨가지고 넣었던 그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뒤쪽부터 압박 들어오는 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지고 이 앞까지 전진해서 여기서 이제 이상훈 선수가 골 넣거든요. 그것처럼 이번 지금 정경호 감독님 체제에서도 그런 빌드업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이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고, 제가 이제 항상 좋아하는 게, 여기서 7번을 예를 들어서 7번 투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압박이 들어오면 백패스가 나갈 수가 있겠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백패스 나갈 수가 있고, 근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지는 건데, 압박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갔을 때, 근데 여기 리턴이 나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여기서 공이 한 요쯤 나왔을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여야 압박을 풀 수 있지, 여기 있는 선수들이 에라 모르겠다고 기다려버려서 이 선수가 발을 딱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찾는다. 그리고 이 선수가 그 다음에 받으러 움직인다 그러면 압박을 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이런 식인데, 여기서 나올 때 3번 선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앞쪽으로 가봅시다. 6번 선수가 여기 붙어 있다가 공이 이쯤 왔는데 먼저 4번을 떼어내고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발에 오면 이 선수가 이 위치를 딱 잡는 거죠. 그럼 이 선수는 여기까지 쫓아와 있을 거고, 여기 딱 투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들어가기가 빠르잖아요, 템포가. 그러면 여기서 뭐 움직이는 선수한테 다시 내주게 되면 이 선수가 이미 붙었을 때는 벌써 이번 10번한테 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럼 주고 2대1 뛴다.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템포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나가는데 여기 공이 들어갔어요. 발 앞에 들어왔는데 이때 움직이면 이 선수들이 알아요. 제 2번이 패스를 주겠구나 하니까 6번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뒤늦게 움직이니까 여길 쫓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3번 선수한테도 9번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8번이 오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압박이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강원 선수들도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풀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장면에서 볼이 투입됐다가 리턴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요때 주변에서 움직임들이 충분히 있었고 거기서 반응해주는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전북의 압박에 좀 걷어내고 롱킥을 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점점 후반전 들어서 뭐 이렇게 괜찮은 흐름이 있을 때, 그러니까 흐름이 일로 왔다 절로 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는 몇 번씩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새 감독님 체제에 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좋았던 점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목에다가 불안 요소라고 써놨거든요. 강원의 불안 요소 이렇게. 저는 요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지금 또 울산 가서 잘 못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 해설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결국 강원이 지난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득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양민혁하고 전반기까지 야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조금 그 괜찮았을 때 약간 코바치비치 정도까지, 그 정도가 이제 그래도 골을 해줘야를 해줬고, 이상한 선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이상한 선수가 남아 있고, 가브리엘이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힘도 좋고 장점이 뚜렷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시다시피 뭔가 화끈하게 득점을 많이 터트리는 유형은 또 아니에요. 약간 그 제가 이제 자주 그 비유하는 슬램덩크에서 말하는 그 가자미 같은 선수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을 확실히 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지호 선수가 좀 곧잘 해줄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난 시즌의 양민혁에 비해서는 뭔가 좀 아쉬운 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경기에서 특히나 조금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많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지호 선수도 아무래도 뭐 지금 프로에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조금 꾸준함을 요구하기엔 조금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강원이 지난 시즌보다 앞에 쪽에 무게감이 떨어진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틀은 괜찮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무너질 만한 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격진의 무게가 조금 작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이제 준우승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조금 중반부터라도 좀 터져줘서 네, 그 앞뒤의 밸런스를 잘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K리그 1이 진짜 K리그 2도 빡빡하지만 K리그 1도 빡빡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시도민 구단들 이 경기력이 좋으면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어, 그리고 여전히 그 선수층이 막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요소요소에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시즌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상위 스플릿을 목표로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갈 수 있다면 뭐 강원 팬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원 얘기 한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전북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시즌 초반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옛날 축구 같은데 최신 축구는 아닌 것 같다. 최신 축구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옛날 축구 같은데 이게 잘 되면 최강희 감독님 때 시절처럼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꽤 괜찮게 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실점한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낸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를 그래도 빨리 감추고 본인들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약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 저도 이제 밑밥을 좀 깔자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어떤 그냥 아마추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은 이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부담돼요. 제가 너무 전술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하잖아요. 제가 하는데 이게 제가 해도 되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북 같은 경우는요.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죠? 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그 시즌 초반에 리뷰했던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구 경기였더라? 그 그리스 경기 보고 제가 포인트 얘기를 좀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저는 뭐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은 사실은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4-2-3-1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공격의 중심이 측면에 가 있어요. 어, 그런 거를 어디서 엿볼 수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이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중앙에 투입은 합니다. 중앙에 투입은 하는데 여기 투입했다가도 주로 풀백들로 가서 공격적인 거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진 패스가 나가는 게 좀 여기 이쪽에 많이 그 풀백들이 담당을 공격의 그 어떤 시발점 노릇을 꽤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허리 쪽에 투입이 되는데 허리 쪽에 투입하는 거는 제가 이거는 그래도 저는 포획 감독이 빌드업 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투입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여기서도 제대로 마크를 안 하면 일로 이제 전진 패스 하겠죠. 전북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다 기술적인 능력과 이제 볼도 잘 돌리고 다 능력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투입하면 아무래도 상대가 중앙으로 모이게 될 거고 이때 그러면 측면에 보내고 여기서 이제 측면에서 좀 이제 전진 패스가 나간다.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위치가 잡혀 있으면 사실 이렇게도 안 오고 여기가 한 이쯤까지 나가버려요. 그래서 매우 강하게 본인한테 넣어서 깊은 위치에 가도록. 그럼 이 선수가 이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투입하는 거죠. 이쪽에서 측면을 이렇게 높게 올려서 이 선수가 이제 측면에 딸려 나가서 견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중앙 쪽에 투입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쪽에 도와주러 살짝 오면 이제는 여기다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공이. 그래서 이제 측면 쪽으로 보내는 유형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측면 쪽에 이제 공격에 어떤 무게가 많이 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옛날 축구라고 했던 게,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보통 이제 윙한테 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윙들이 오늘 이번 경기에서도 투입이 많이 되고 윙들이 공을 많이 잡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선수를 이겨주고 버텨주고 하면 그때부터 공격이 좀 더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승우 선수를 이용한다든지 여기서 이쪽에 있는 선수가 있으면 이 바깥쪽에 넓은 쪽을 풀백들이 움직이면서 오버랩도 나가고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고 하면서 공격이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만약에 버티지 못한다. 우리 또 우리나라 이 풀백 선수들이 얼마나 윙어들을 심하게 괴롭힙니까? 이쪽을 많이 괴롭혀서 여기서 밀려나기 시작하니까 공격이 전반적으로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은 송민규 선수 같아요. 그쪽에서 송민규 선수 쪽에서 공격이 잘 돼요. 왜냐면 송민규 선수가 워낙 볼키핑이 좋고 본인이 패스 능력도 있고 돌파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를 잘 괴롭힐 수 있는 선수거든요. 1대1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송민규 선수가 지지고 볶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다른 그 최우진 선수가 올라와서 공격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쪽으로 이승우 선수가 접근하면서 여기서 뭔가 파생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근데 반대쪽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 그러면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전병관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쭉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 이제 그 언더22 맞나요? 지금 몇 살이지? 하여튼 그 전병관 선수를 그래도 주전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병관 선수가 저돌성이 좋습니다. 잘 들이대고 잘 들이받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막 하고, 그러니까 1대1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포획 감독이. 그러니까 그런 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 송민규 선수랑 어떻게 보면 조금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전병관 선수가 사실 이기혁 선수한테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민규 선수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전병관 선수 쪽에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격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기술적인 능력이나 뭐 돌파 능력은 있지만 빠르기도 하고 이 선수가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넘어지는 유형의 윙어죠. 근데 또 우리나라 또 K리그 심판들도 되게 안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진우 선수 쪽에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턴오버가 많습니다. 강하게 들이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전북의 공격에 좀 흐름이 안 사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송민규 선수는 이제 엉덩이로 밀면서 버티든 어깨 싸움을 해서 막 박아가지고 몸을 지켜내든 그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윙어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포획 축구에서 전북의 힘이 살아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 축구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이게 측면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장점은, 그러니까 전술적인 이점은, 예전에는 여기서 고정훈 선수였을 때 그때 이제 적토마처럼 직선적인 윙어들이 많아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면 마무리하는 형태들 혹은 세컨드볼 주워먹는 이런 형태들도 많이 썼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넓게 쓰면서 그 공격의 그 확률을 높여가는 방식이, 여기 와이드하게 돌파를 시도하면 이 선수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럼 벌어진 이 두 명 사이를 이 선수가 접근해가지고 따먹고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고 달려 들어가면 뭐 딸려 나오고 이 공간을 다시 쓰는, 그래서 이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상당히 공략이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아까 광원 설명하면서 황문기 선수 설명하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쪽을 제대로 많이 더 쓰기 위해서 요즘 쓰고 있는 것들이 미드필더를 올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렇게 해서 이 선수나 10번 선수는 이쪽 쓰고 8번은 이쪽 쓰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를 혼자 지켜야 돼서 역습이 빵빵 뚫릴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요즘 바꿔가지고 인베티드 풀백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골은 중앙 쪽에서 나니까 중앙 쪽에서 일단 틀어 막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바깥쪽에 있던 선수를 중앙 쪽에 높여서 이 중앙을 두텁게 쌓아놓고 측면으로 전개해서 나가는 거는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으로 몰아서 위험 지역에서 좀 멀어진 이쪽 공간에서 막아보겠다. 이게 지금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 나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고 앞에 공격수 5명, 채널 이것도 5개잖아요. 요거 쓰는 이유거든요. 근데 전북이 이걸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김진규 선수가 골 넣을 뻔했던 장면이 있었죠. 네, 오른발로 했는데 이광현 선수한테 막혔잖아요. 그게 아마 들어갔으면 전 전북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요 공간 딱 들어가니까 뚫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센터백하고 요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김진규 선수가 일로 들어가고, 제 기억에 이쪽에 누가 한 명 있었고 전진우 선수가 이제 한 칸 안쪽 들어와서 여기다 이제 찔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공간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자주 이용하고 전술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 이거는 좀 아다리가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측면 쪽이 강조돼 있고, 여기서 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쪽을 쓰는 것보다
이 선수가 돌아나가면서 공격을 하거나 이 선수가 뒤에 붙어줘가지고 풀백이 여기서 크로스 올리는 형태들이 많아져요. 김태환이라든지 최우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측면에서 크로스를 많이 쓰는 하프 스페이스를 쓰기를 보다. 그러니까 좀 단순해지는 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좀 상대편한테 읽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콤파뇨 선수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아무래도 높이가 있고 힘싸움도 더 잘하고 뭔가 몸싸움도 즐기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득점이 나왔었는데 박재웅 선수가 열심히 했지만 콤파니만큼 파괴력을 좀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 크로스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또 읽히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박지웅 선수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여기를 들어와서 박지웅 선수도 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발 앞에 들어오는 것들도 대체로는 수비를 등지고 여기서 이제 스크린 플레이로 버텨주고 내주는 유형의 공격을 하다 보니 조금 이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수준이 높은 확률이 높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내준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이선에 있는 이승우라든지 다른 어떤 김진규라든지 후반에는 이런 미드필더들이 이영재 선수라든지 중거리 슛으로 골을 노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고 콘셉트가 뭐 좀 제가 옛날 축구라고 했지만 이것도 잘 먹혀 들어가면 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윙어 쪽이 좀 약한 거. 그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고 풀백들은 좋은 것 같아요. 공격력이 워낙 김태환 뭐 저기 김태현 뭐 최우진 최철순 선수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안현범도 선수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측면 쪽의 공격력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측면 수비 쪽에는 앞쪽에서 조금 더 전투적이고 버텨주는 선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바라자 그러면 이쪽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포획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획 감독이 약간 형태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약간 배치를 뭐 이제 공격적으로 잘 풀릴 때 좀 배치를 해본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승우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보면 이 5명 채널 쓰는 거 비슷한 모양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이제 이승우 선수가 여기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여기서 막 지지고 볶기 때문에 되게 잘 보였고 전반전에도 몇 번 좋은 장면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해 보여요. 뭔가 이쪽으로도 침투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역습은 이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2명하고 중앙 수비수가 하기 때문에 아까 인버티드 풀백한 거랑 또 비슷하게 배치는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디테일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더 깊이 올라온다 그러면 윙어가 이제 이쪽을 더 파고 들어가는 유형의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최근 경기들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시드니전에서도 사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크로스 막 주구장창 올리고. 근데 저는 잘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선수 보유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이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포획 감독이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 그리스 똑같아요. 제가 그리스 대표팀 경기 봤을 때 똑같아요, 진짜. 그때도 치미카스가 올라와서 계속 풀백이 공격을 이쪽에서 이끌면서 측면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그 10번 선수였던 걸 기억하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여기서 혼자서 지켜내 준 다음에 떨어지는 걸 잡아서 중거리 슛으로 해결하는 게 많아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술적 색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디테일만 높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좀 안 좋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혹평을 하기엔 또 문제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 말이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했고요.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네, 다 했고, 다음 주에 또 한 경기 리뷰를 할까 싶은데,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좀 잔디 얘기 좀 할까 싶어요. 잔디가 좀 핫한데, 저도 뭐 조회수를 좀 빨아볼까? 빨아볼까? 이거 좀 말이 좀 그런가요? 조회수를 좀 끌어당겨볼까? 라는 생각도 좀 있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7년 3월에 제가 기사 쓴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기자 되고 처음으로 해외 출장 갈 그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서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